저도 의견을 드려보면 일단 아까 1초도 고민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제 느낌상 한 3초는 고민하실 것 같은 맞습니까? 예. 예, 교수님의 속내는 제가 네. 3초로 농담스럽게 말씀드렸고요. 저도 좀 고민을 저는 해봅니다만 지금까지의 중국의 행보를 좀 정리해 보면 1기 때도 2기 때도 지금까지의 중국의 행보는 미국을 넘어서는 공격은 하지 않았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100을 때리면 중국도 100을 때리지 미국이 100을 때릴 때 중국이 105를 때리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까? 네. 그러면 저 의견을 드려보면 미국이 이제 기존 관세가 약 20에서 21% 정도 부과하고 있었는데 대중국. 근데 거기에 이제 10% 부과하기로 했고 추가 부과하기로 발표는 한 거예요, 그죠? 발언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관세를 이렇게 추가 보복하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시진핑은 그럼 중국은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이게 상호 관세 개념이죠. 상응하는 수준의 보복 관세 조치를 단행할 뿐. 그 이상의 뭔가를 조치를 하지는 않고 부담스럽다. 이 부분인데 저희 의견은 그러니까 이제 아니 트럼프 입장에선 고민스러울 거예요. 관세를 세게 내가 더 세게 때릴 거야.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수준의 공격만 온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속내가 세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소위 이런 거죠. 짱과 붓짱이 대결하면 우리 초등학교 보면 이제 아이들이 맞아요. 싸우잖아요. 저도 싸우면서 컸지만 짱과 붓짱이 싸우면 서로 사실은 안 싸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길진 몰라도 많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분명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싶지만 얘가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한 거예요. 깨갱 해주면 싸움이 안 나겠지만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걱정하는 중국이 갖고 있는 카드 지금 수준에서 저는 이제 두 개로 요약이 되는데 관세 이외의 어떤 카드 그 두 개로 요약한다면 하나가 국채 미국 국채 지금 추세적으로는 팔고 있는데 나 더 팔 거야. 그럼 국채 금리 올라가고요. 그러면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 원했던 방향대로 안 갑니다. 그리고 역시 미국 경제 흔들릴 것이고요. 첫 번째, 국채를 대량 매각하거나 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큰 염려될 만한 사안이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역시 히토류. 우리가 예상하고 있다시피 히토류 시장 점유율이 엄청 높고 뭐 제 히토류에 대해서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히토리 없으면 우리 GDP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질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방위 산업, 반도체 계획했던 거 다 그냥 제로가 될 겁니다. 첨단 제조를 못하죠.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 두 가지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세게 때릴래도 세게 때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반론을 좀 해볼까요? 네네네. 네. 그 동의하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진핑은 어쨌든 미국과 좋게 지내야 돼요. 네. 중국 경제 성장률의 5%가 가진 함의가 매우 커요. 어쨌든. 예.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이 필요해요. 그럼 시장은 힘들다 하지만 수출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여전히 줄었다 하지만 중국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 전체 수출에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16% 정도 됩니다. 네. 이게 많이 줄은 겁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고. 근데 그래서 계속 미국과의 관계를 어쨌든 간에 지금 자기들도 압니다. 미국과에 붙어서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좋게 가야죠. 그래서 아까 짱과 붓짱의 마표는 역시 제가 김관훈 교수님은 대단하다고 많이 느낀 게 이 비유가 완전히 뭐 끝내줍니다. 왜냐 그러면 예. 짱이 이기려고도 이기지만 붓짱도 대단하기 때문에 짱도 맞아요. 그런데 짱도 맞으면 내가 맞으면서 할 이유가 있느냐? 예. 안 한다는 거지. 미국도 영향이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도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하냐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시진핑 중국의 속내는 원칙만 간다. 그냥 때리면 대응하는 간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는 절대 안 한다. 우리의 스탠스는 기본적으로 야 너랑 나랑 사이 좋게 지내야 세계 평화가 있어. 계속 이런 스탠스죠. 그러니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때려? 뭐 계속 그가 맞춰서만 합니다. 아까 말할 때 100 때리면 100만 때리고 네. 예.
100일은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적합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하는 이유가 또 하면서 중국은 새를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2.0에서 지금 제일 기분 좋은 사람은 시진핑일 겁니다. 오 좋아 지금 전 세계를 나누고 있어. 힘들지? 내 편으로 와. 내가 대신 이야기해줄게. 뭐 유럽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왜냐하면 아프리카, 남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지금 좋아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싹 아우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이 더 제가 볼 때는 흥미진진하게 되는 걸로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게 이제 그 중국의 대응을 이제 국채 매각과 히토리 말씀하셨잖아요. 네. 국채 매각, 히토리 매각은 제가 볼 때는 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두 개를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강도 측면에서 히토리가 제일 마지막 카드인 것은 맞다. 예. 그러면 중국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100을 때리면 100을 때리고. 여러분 트럼프 1.0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났을 때를 좀 거슬러 가보면요. 똑같이 네가 300억 불 때리면 내가 300억 불 때리고 네가 160억 달러 때리면 나 160억 달러. 이게 1차, 2차, 3차 가는데 중국이 더 때릴 게 없어. 왜? 중국 수출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양이 줄을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 때릴 게 더 많으니까 너희가 많이 수출하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한다는 분인데 그러면 트럼프 2.0에서 중국의 대응 시나리오는 매우 복잡하게 함수에 얽혀 있습니다. 제가 이미 뭐 비슷한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선거 뭐 해서 뭐 해리스가 이기냐 뭐 트럼프 이기냐 막 그럴 때 제가 이제 그때도 방송을 많이 하면서 질문 시진핑은 누구를 원할까요? 누구를 지지하고 있을까요? 해리스일까요? 트럼프일까요? 제가 그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해리스일 거다.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들어오는 지금은 트럼프의 뭐 당선되고 나서 장단점이 있긴 한데 어쨌든 해리스 민주당은 중국을 제재를 했지만 룸이 있었어요.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트럼프 2.0은 이것까지 막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어쨌든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나리오를 준비합니다. 중국이 각 산업별로 중앙, 지방 전문가들께 해가지고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거기다 시나리오가 어마어마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앙에 올라가기 위해서 엄청난 밑에서 거르고 올라갑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그럼 대충 정리돼 나와 있다. 그 시나리오만 얘기를 어마나 할 건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한 4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말하는 여론전, 뭐 그다음 심리전, 법률전, 그다음에 금융전 이렇게 저는 이제 좀 이렇게 구분을 한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한다면 너무 좋습니다. 이 심리전은 뭐냐면 이런 거죠.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미국 기업들 중국에 돈 많이 벌고 있잖아. 지금 샘스 클럽 같은 게 중국에서 난립니다. 엄청 잘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좀 제가 지난주에 상하이를 갔다 왔는데 아이폰 가게는 여전히 바글바글합니다. 그 바로 앞에 삼성, 화웨이 있는데 게임이 안 됩니다. 여전히 아이폰 최고. 아이폰 있어야지만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제가 심리전 예를 들면 언제든지 미국 기업들 제재할 수 있으니까 불매 운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국은 말 한마디 여론만 타면 그 아이폰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분명히 타격을 받습니다. 스타벅스가 중국에 6,500개, 7,000개. 스타벅스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여전히. 스박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중국 젊은 사회는 또 의미가 있거든요. 뭐 등등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종의 여러 가지 심리전 중에도 또 여러 가지의 세부 카테고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심리전은 그런 걸 말한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여론 이제 부분들이고 여론전이는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4억을 모으는 역할 아까 사연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야 우리 합쳐줘야 돼. 이런 것들도 있고 그 플러스 글로벌리 이게 새를 더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아군을 더 만든다는 게 여론전의 또 하나가 중요한 부분. 대내적으로는 14억을 묻고 사연회문을 가고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우방국들을 모으는 거죠. 이런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동맹이나 그다음에 우방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가 60개국 플러스 알파입니다.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를 경제 무역으로 넘버 1, 넘버 2로 파트너를 구고 있는 나라가 120개 플러스 알파입니다. 나라 수가 게임이 안 되죠. 우리나라는 2개 다 들어가죠. 우린 동맹이기도 하고 중국이 우리나라 첫 번째 무역 대상국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날을 더 하면서 이제 또 여론을 모으면서 대응하려고 할 것이고 법률전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다시피 이제 전략물자입니다. 광물자원.
무기합니다. 네. 근데 그 광물 자원도 히토리가 제일 마지막에 한 이유는 뭐냐면 히토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중국이 갖고 있는 이게 참 중국이 갖고 있는 광물 자원의 무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게 뭐 우리 전기차에 들어가는 건 예를 들면 매우 많기 때문에 광물 자원도 많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공하고 생산하고 바로 딱 사용하기 좋게끔 만들어내는 게 중국이 제일 잘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판이. 그걸 만들려고 흩으려고 바이든 때부터 뭐 지금 미국 들어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미국이 제일 잘하는 거죠. 그게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법률전이란 이름으로 다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네. 금융전이 뭐냐면 아까 국채 매각,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예를 든다면 뭐 위안화 평가 절하, 그만큼 관세를 높이면 평가 절하를 시키는 거죠. 근데 그걸 할 것이냐. 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이죠. 네. 미국의 친 비트코인, 친 가상화폐에서 중국은 반 가상화폐거든요. 네. 이 스탠스가 어떻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이 지금 꿈꾸고 힘들어 뭐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이 계속 지금 세를 메우고 브릭스 플러스라는 이 국가 그러니까 이런 체계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탈달러, 탈미국 막 이런 식의 말은 지금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위안화 국제화를 엄청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가능성을 보입니다. 지금은 반 가상화폐지만 어느 정도의 스탠스가 완화될 가능성, 그것도 하나의 카드로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국채 매각, 그러니까 등등등등.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강도를 제일 높이 따지라면 히토리가. 근데 그거는 마지막 하기 때문에 최악의. 왜냐하면 그렇죠. 그거는 또 거의 원자폭탄이죠. 전쟁으로 좀 보려고 하는 거겠죠. 잘 보려고 하고 이제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린 건데 거기에 따라서 이 카드 던져. 이 카드 던져.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 금융전이 그때마다 카드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교수님하고 저랑 이제 더 많이 보면서 하면 더 흥미진진해질 겁니다. 저는 마치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림 그려지듯이 영화 보듯이 이렇게 저한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굉장히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말씀 주셨던 부분을 제가 몇 가지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질문 드릴게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한 가지 일단 바이든 행정부 혹은 해리스 행정부였다면 트럼프와 다를 것은 바이든 해리스는 다소 비관세 장벽이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IRA 칩스법. 관세가 아닌 다른 무기를 이용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관세가 아닌 다른 무기는 우회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 법을 우회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관세는 우회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해리스를 원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도 굉장히 강하게 공감하고요. 두 번째 이제 말씀 주셨던 부분이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이 뭐 세계 미국 입장에서는 최대 무역 적자를 일으키는 국가니까 그 무역 적자를 일으키는 그 부분에 대한 관세, 그러니까 중국의 대미 수출액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 그것으로서 제재가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무역 흑자국이니까 똑같이 관세 전쟁을 매길 만한 대상이 없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카드들을 더 구상하는 것이고 특히 교수님께서 명확하게 정리해 주신 4가지 분야에 걸친 카드들을 가지고 그에 맞대응하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양회입니다. 양회에서 어떤 핵폭탄을 내던질 것인지 이게 궁금한데 어쨌든 맞불 정도는 지필 거라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이렇게 드라이브 걸면 나도 같은 수준의 맞불은 지필 것이다. 이렇게 양회에서 어떤 선언을 할 것인지가 가장 우리가 주목되는 영역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양회에서 이게 많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양회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의 가장 큰 정치 행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처음 먼저 시작하는 게 우리가 정협이라고 하죠. 그 국정자문기구. 그래서 뭐 근데 이것도 다 이미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다. 이미 그건 이제 공산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3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월 5일 날 요번에 양회가 그러니까 전인대가 열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3월 4일 날 정협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결국은 이제 전인대거든요. 양회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협과 전인대. 그래서 정협은 국정자문기구로서 그냥 자문 역할, 별로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지금 3월 5일 날 지금 하는 지금 이제 우리가 총리가 그러니까 정부 업무 보고를 이제 오전에 합니다. 여기에 60분을 하든 70분을 하든 뭐 하여튼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니까 여기에도 미국 이야기는 안 나올 겁니다. 주로 이제 핵심은 불확실성, 대외 환경이 악화되었다. 이 말이 그 말인 거죠. 네네. 자, 그럼 어떻게 나올 것이냐? 거기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미국이 생각하는 그 어떤 내용이 뭐냐면 일단은 뭐 미국뿐만 전 세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몇 %를 제시할 것이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온다. 근데 저는 이미 그 1월 달, 6월 달 특히 1월 말에 제가 칼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지방 양회를 통해서 총리가 이야기할 2025년도 경제 성장률을 저는 뭐 정확한 이야기를 제가 왜냐하면 그건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도 5% 내외로 발표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미국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갖는 건 크게 이제 어떻게 경제 성장률 부분에서는 약간 뭐 경제 성장 부분도 관심을 갖겠죠. 그다음에 재정 적자율도 이제 좀 높일 거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지금 잘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힘들다. 근데 올해 힘들다는 것은 지방 양회 데이터를 보더라도 작년에 지방 양회 데이터 목표치보다 좀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도 좀 힘들다는 것을 데이터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포함해서 한 5%는 내외로 발표될 것 같고 미국은 그런 경제 성장을 보면서 어떻게 올릴까라고 또 보겠죠. 그러면 그 올리는 방향성이 결국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테크 산업, 그러니까 딥시크에 대한부터 AI, 뭐 양자 정보 이런 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할 것. 이것도 이제 미국 유심히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것을 아마 제시를 할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양회 있기 전에 총리가 중국 이동 3사를 다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주석이 빅테크 빌려 모아서 6년 3개월 만에 만나서 엄청 힘을 실어줬어요. 그리고 총리가 양회 전에 중국 이동통신, 뭐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콘 방문했어요. 의미가 뭐냐? 이미 시그널이 그러니까 중국의 넘버 1, 2가 움직이는 것은 동선은 이미 계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를. 그러면 그 이야기는 그럼 뭐냐면 5G는 이미 기지국을 다 했는데 6G까지 이미 이야기하게 돼 있고 6G에 한 투자 금액이라든지 이 6G는 왜 중요하고 왜 중요하냐면 이게 결국은 국방 기술로 갑니다. 그러면 미국이 제일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경제도 있지만 올해 국방비를 얼마 올릴 건데 저희 하이라이트의 관심은 중국이 전년 계속 3년째 계속 전년 대비 7% 정도 올리고 있는데 올해도 올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국방비로 근데 저거는 전체적으로 예산할 때 미국은 천조국이라는데 국방비 차이가 그래도 많이 따라왔거든요. 지금 세계 1등과 2등의 국방비는 밑에하고 게임이 안 돼요. 예. 근데 뭐 미국 1등인데 차이가 많이 좁히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미국이 많은데 미국은 어떻게 보냐면 저거 허스잖아. 너희가 뭐 예를 들면 학교에 보내는 뭐 AI 연구 기금, 뭐 무슨 뭐 연구소에 보내는 뭐 이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이런 것들, 뭐 과학 기술부로 투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보기에는 국방비로 안 보이지만 이게 돌고 결국 국방비로 간다. 그 목적은 결국 국방비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미국의 국방비 때 매우 차이가 좁혀진다. 그러니까 매우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장 큰 부분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제재를 하려고 미국이 어떤 중국의 우려를 갖고 있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딱 두 가지를 봅니다. 중국이 미국 군사 패권에 도전하면 안 돼. 어디 감히. 두 번째는 위안화. 근데 이거는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근데 군사 패권은 결국은 첨단 산업과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히토류 다 첨단 기구 다 들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 뭐 우리가 뭐 미사일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첨단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마 제일 관심 있게 볼 겁니다. 과학 기술. 그러니까 R&D만 보기에는 그냥 과학 기술 R&D예요. 근데 그게 과학 기술 R&D지만 그게 다 말씀드렸잖아요. 돌고 다 국방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미국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세계 경찰관이 미국의 이제 이런 부분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중국의 우려가 큰 거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도 뭐 지금 요번에 혹시 기사를 보셨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타이완 중국이 타이완 무력 침공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노 코멘트 하겠다. 나는 시진핑하고 친하고 싶다. 이게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 함의가 매우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단순히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매우 지금 상황이 복잡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양에서는 뭐 경제 부분에서도 좀 여러 가지 그만 부동산 이야기도 나올 거고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말씀만 드리면 양의 경제적인 측면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부동산 부분은 계속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이미 중국 정부가 부동산 리스크를 이미 인식을 했고 지방 부채 이야기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특별 목적금에서 지방 부채 어느 정도 풀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윤곽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 부분도 이미 이제 뭐 오랫동안 해왔던 기 때문에 새로운 뭐 부동산 유동성을 푸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이다.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한다고. 부동산 지금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내 자산이 이미 줄어든 상태 부동산은 쉽지 않다. 그래서 부동산도 나온다. 이번에도 정책에 나옵니다. 분명히 나오지만 뭐 이걸 가지고 부동산이 좋아질 것이나 그렇게 기대하시면 안 된다. 그럼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쨌든가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시그널을 던질 겁니다. 양해 끝나고 또 각 부처별로 또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하거든요. 뭐 발표를 인터뷰도 하고. 둘 중에 하나는 원래 사람들이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2025년도 미국의 수출도 지금 더 안 될 판에 지금 할 수 있는 건 사람 소비를 끌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내가 재산이 부동산 안 떨어지고 주가 좋을 때 10억 있었는데 지금 뭐 부동산 뭐 저렇게 되고 뭐 지금 뭐 주가 떨어지고 내 지금 자산이 5억밖에 안 되는데 당신 같으면 소비하겠어요? 한국 세 번 올 거 한 번 갈까 말까인데 그러면 하나라도 올려줘야 돼. 그러니까 그는 여러 가지의 시그널이 나올 것이다. 너무 좋습니다.